안녕하세요. 홍동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홍동 한 바퀴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번영 선생님 모시고 홍동면의 신기리 반교마을과 신촌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영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교마을하고 신촌마을 이렇게 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홍동면 신교일이 반교마을과 신촌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먼저 반교마을인데요. 홍동면 신길이 사거리에서 청양 쪽으로 국도를 타고 이제 500m쯤 가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길이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다시 오른쪽 골짜기가 이 반교마을이거든요. 예, 사곡의 금반산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길게 뻗어 올라간 골짜기가 곧 마을입니다. 네네. 예, 진해형 마을로 불리는데 길게 늘어선 논들이 이제 진해 몸퉁이고 올라가면서 양쪽 골짜기로 뻗어 있는 여러 개의 그 진해발 모양이 논 끝자락마다 집이 몇 채 들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 여기 예. 그 국도 타고 500m라 그랬는데 예. 500m가 아니라 한 200m 정도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500까지는 안. 500m. 글쎄, 그게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예, 예. 대략 그 정도 가면은 하여튼 금방 나오니까요. 네네네. 예.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 여기는 글쎄 뭐 아주 옛날에 배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게. 네, 여기까지. 항구, 예, 항구라고도 하고 또 종이를 많이 만들던 마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보내, 잿조실, 갓골, 독다리, 맨다리, 보안말, 상지, 장촌 이런 마을들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천조씨 집성촌이고 그 독립유공자 이희도 조식 서창인이 태어나고 이제 활동한 마을입니다. 특히 이희도는 1885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1919년 전국적으로 3.1 만세 운동을 할 때 그 만경산에 올라가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일본 경찰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애국장에 추서돼 묘지와 비석을 크게 세워서 기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그 만경마을 네. 그 소개해 주신 만경산인 거죠? 아니요, 만경산은 아니고 그 만경산 가기 전에 네네. 이제 금반향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쪽이죠. 예. 아니 제 말은 그 여기서 말씀하신 만경산이라는 곳이 예. 그 만경마을에 소개했을 때 만경마을 소개했을 때 나왔던 그 산이 바로 만경산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때가 만경산인데 여기는 그 산이 아니고 여기는 그 산이 예, 아니니까. 예. 거기서 이제 좀 더 그 저쪽으로 떨어져 아주 작은 산이라기보다 언덕이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금반산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골짜기가 마을이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마을은 이제 입구에 장승과 마을 그림 지도가 이제 방문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교 할머니들의 작품인데요. 반교는 주민 중심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데 특히 할머니들의 활동이 돋보입니다. 처음에 16가구 홀로 된 할머니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문화복지센터를 세워서 이 그리기 장소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할매 화가들로 이름난 이들이 한 발 나아가서 장승, 우체통, 회관의 의자, 벤치 같은 것들을 나무로 만드는 할매 목공반으로 진화했습니다. 네. 할머니들이 목공까지 하셨네요. 예. 네. 그 또 이 마을은 2016년에 홍성군으로부터 태극기 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 진입로에 국화를 2,500그루를 심고 수십 개의 국기 개양들을 세워서 1년 12달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희도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나온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반교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더러 우물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부터 마을에서 같이 먹는 그 샘이 있는데
아주 극심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물이 넘쳐 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더러샘이라고 그러는데 이더러라고 하는 말은 이웃, 즉 가까운 사이라는 홍성 지역의 방언입니다. 네, 이더러. 예, 이더러. 이 샘의 전기를 받아서 마을이 잘 되고 인물도 많이 나오고 이제 신령이 있다 해서 주민들이 건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지내왔습니다. 우물이 이제 오래돼서 망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에 복원공사를 해서 지금 좀 깔끔하게 만들었는데 해마다 10월에 용왕제와 마을 축제를 엽니다. 네. 올해도 10월 4일에 이제 10년째 그 축제를 열었는데 주민 기관 단체장 뭐 이런 사람들 100여 명이 참석해서 그 했고 인형극이 제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형극은 현대판 별주부전을 탈인형극으로 했어요. 자라와 토끼를 그 인형극이라는 게 자라와 토끼를 의인화한 전통 우화 소설인데 이 이더러 우물 속에 용왕이 있고 그 용왕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토끼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이제 토끼를 등장시키는 이런 좀 코믹한 내용인데 네, 약간 각색을 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대사마다 반교 마을 자랑을 하고 홍동면 또 홍성군 특징을 그 대사 속에 넣어가지고 상당히 연기를 해서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어 큰 박수를 이 받았습니다. 배우분들은 다 마을 분들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주민 7명이 네네. 반교 꿈예술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본 쓰기, 출연, 무대, 미술 이런 모든 거를 주민들이 했어요. 네, 꿈예술단. 예, 꿈예술단, 반교 꿈예술단. 네네. 조건영 이장은 이제 반교 마을의 현대판 별주부전 탈인형극이 이제 11월 20일에 보령시 무창포 특별 무대에서 초청 공연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초청까지 받으셨네요. 예. 그리고 이 조건영 이장이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 마을은 55가구 80여 명의 주민 중에 20가구가 귀촌 귀농인이래요. 예, 50가구 중에 20가구가 귀촌 귀농인인데 꽤 많네요. 예, 전혀 갈등이 없이 아주 화합이 잘 되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특히 지난 10년 동안 축제 모든 과정이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해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혀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촌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 예. 신촌은 그 홍동면 소재지에서 이제 금마 쪽으로 이어지는 군도하고 홍성 청양간 국도 교차로를 사거리라고 하는데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사방에 자리 잡은 마을입니다. 예, 그 사곡에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제 골프장, 골프 연습장이 있고 왼쪽엔 공장이 하나 있고 또 그 옆에 암행어사 이근창 비석도 서 있고 그렇게 네네. 되네. 쭉 내려가면 이제 사거리가 되고 그 사거리에서 금마 쪽으로 한 100m쯤 더 가면은 왼쪽에 이제 오솔길로 들어가고 있는 입구에 송하섭 정려각이 있어요. 예, 예. 송하섭은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먹여서 연명시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심유살이를 했다는 등 글쎄 효성이 지극해서 1964년에 여산송시문 중에서 비석과 정려각을 세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송하섭 정려각을 뒤로 하고 이제 신촌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는 이제 오솔길이 나오는데요. 이 오솔길은 2000년대 초에 그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봉준호 감독 영화 연쇄살인 사건 미스터리 실화극 살인의 추억이 있는데 예, 그 영화 되게 유명하죠. 촬영지입니다. 여기가. 아, 실제로 여기서 촬영을 했었군요. 예, 한 200m 정도 도로가 몇 번 구부러져요. 예, 예. 그럼 양쪽에 소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우거져가 좀 으슥하고 으스스한 오솔길입니다. 근데 여기가 살인의 쪽 촬영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 아, 예, 잘 몰라요. 예, 예, 예. 근데 그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촌은 나주정 씨가 터를 잡고 해주호 씨가 정착한 마을인데 58가구 118명이
사는 마을인데 좀 특이한 것은 이 동네 그 이경준 이장이 귀농인인데 네. 오래되면 4년차 귀농인입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예, 그래서 저 귀농인이 이장을 얼마 안 된 이장이 맡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1970년대 대전지방검찰 홍성지청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시멘트 블록 공장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동 사업을 했어요. 마을 정미소나 방앗간 공동 취사장 장승제 이런 걸 이제 주민 공동 사업으로 특색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언젠가부터 중단돼 가지고 지금은 뭐 없어져 가지고 정다운 이야기로만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 끝으로 신촌은 그 빼뽀 저수지로 다 알려져 있는 홍양 저수지 상류 마을입니다. 네네. 거기 좀 더 가면 이제 빼뽀 저수지라고 예, 있죠. 네네. 빼뽀 저수지 상류 마을이에요. 예, 상류 신촌이. 마을. 예. 네네. 근데 그 저수지를 이제 해방 바로 직전에 쌀 때 네. 그 쌓기 전에 그 냇물에 이제 볼을 막아서 홍성읍 구룡리 쪽에 빼뜰이라고 하는 벌판에 논에 물을 대주고 농사를 짓게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빼뜰론에 물을 대는 빼뜰보가 이제 빼뜰보 그러다가 빼보 저수지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래요. 빼뽀라는 이름이 그렇게 예, 연유가 된 거군요. 예, 빼뜰보에 물을 대는 저수지. 빼뜰 벌판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빼뜰보에서 빼뜰 벌판에. 그런데 그래서 이 저수지가 홍성군에서 가장 큰 저수지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 이름은 홍양 저수지입니다. 홍양 저수지. 예. 홍양은 홍성의 옛 이름이죠. 홍주도 있고 홍양도 있는 건가요? 예, 홍양이 홍주보다 한 단계 밑입니다. 홍주보다 예, 나중에. 예, 아니 그 단위가 홍주는 크고, 홍주는 크고. 예, 그 밑에 홍양인데 그 예. 한때 잠깐 썼었어요. 예, 예. 그래서 홍양이라는 말이 지금 홍성에도 많이 있는데 그게 홍양 저수지가 공식. 그 시기에 아마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나. 예. 예, 이렇게 해서 세운 빼뽀 저수지는 이제 홍동면, 금마면 그리고 홍성읍 3개 읍면 경계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로서 1945년 3월 그러니까 해방 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완공을 했어요. 2,410헥탈 면적에 이제 그 이 물로 농사짓는 농경지가 511.2헥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홍동면 화신리 저수지의 2배 가량 되고요. 예, 홍동면에 저희는 홍동 저수지라고 하는데 예, 거기 2배 정도 2배 정도 예. 큽니다. 홍성군에서 제일 크니까요. 네네. 예, 근데 여기에 붕어, 잉어, 피라미, 메기 이런 여러 가지 어족이 풍부해서 봄, 가을에 전국의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낚시꾼들이 이제 많이 오자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 공간을 조성해 농촌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동안 지방 정부와 정치인들이 오래전부터 선거 때마다 내놓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좀 뭐 이렇게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데크길도 예. 있고 좀 나름 개발을 한 것 같긴 예, 하던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예로 올해 4월에 실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강승규 국민의힘 당시 후보는 금마면 공약에 그 양승조 민주당 후보는 홍동면 공약에 똑같이 홍양 저수 힐링 공간 개발을 같은 목소리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랬었군요. 네. 그리고 이거 홍동과 금마에 걸쳐 있는 저수지니까 또 현재 이용록 홍성군수도 2년 전에 이제 선거할 때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렇게 이제 항상 옛날부터 단골 공약입니다, 여기가. 네. 예, 그런데 홍성군은 2018년에 빼뽀 저수지를 관광 휴양형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해 놓고 그 산책로 데크를 4.3km 만들었습니다. 그때 2018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었군요. 예. 산책로가. 그리고 2023 작년부터 2034년까지 12년간 177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저수지를 갖다가 힐링 공간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저수지 입구에 광장, 휴게실, 산책로, 주차장, 운동시설,
뭐 카라반 캠핑장, 글래번 캠핑장, 반려동물 캠핑장, 놀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 기본 구상까지 마쳤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기본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기반 시설은 정부 공모로 따내고 나머지 시설은 이제 민간 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이 177억 이 예산이 예,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게 확정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받겠다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계획하는 이제 거니까요. 계획을 다 세워서 예. 검토까지 해놨습니다. 국에서. 네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첫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농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려면 부지 매입이 우선인데 농업용수 보호구역부터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것부터 해야 되는. 예. 그런데 또 저수지의 유역 깊은 곳까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또 보전산지까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이게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물을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홍수위 안쪽 부지 매각은 어렵다. 네네. 이 캠핑장, 뭐 힙라인, 숙박시설 이런 건 개발은 안 된다고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농업용수 보호구역을 이제 해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4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문표 의원이 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의원이지만 자신이 이걸 실현하지 못했어요. 시도는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인데도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려운 계획이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우리가 또 조금 뭐 비판적인 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예. 만약에 모든 이 기관 간의 협의가 잘 돼서 한 18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빼보 저수지 힐링 공간을 계획대로 조성했다 할 때, 예. 자 그럼 홍동면 주민들이 어떤 이익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이런 것들이 각종 사업에 들어간 돈은 전부 서울을 중심으로 외지로 빠져나갈 것이 뻔하거든요. 대부분 외부 업체겠죠. 예, 네. 다 그렇죠. 이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낚시터를 만들어도 서울이나 외지 낚시꾼들이 이제 오면 수질만 오염시키고 자동차에 뭐 음식 다 싣고 와서 먹고 쓰레기만 남기고 갈 것이 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신촌마을 주민들이 최대 수원 사항이 홍양 저수지 상류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도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 예, 모양이네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방문했을 때 이경준 이장이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래요. 네. 자, 저수지 상류 지역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계속 쌓이고 있어서 냄새가 나고 흉물스럽다. 상류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공사 땅이 많은데 버드나무로 엉켜져 있다. 그리고 버드나무를 제거해서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연꽃을 심어서 보기 좋게 경관을 만들어 달라고 도의원한테 건의하고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찾아가 건의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쓰레기 문제가 이 마을의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이거든요. 쓰레기를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을에서 가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모양이네요. 그 산업 쪽에는. 그렇게도 하고 이제 마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마을에서 뇌물들이 그로 들어가잖아요. 그 물. 네네. 예, 그래 그 쌓이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치워진다 이거죠. 치워달라고 해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운데 이게 약 개발된다 해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거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홍동면 주민자치회가 2020년부터 해마다 15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도 하고 주민투표를 해서 보통 10가지 안팎의 주민 수건사항을 찾아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홍성군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빼보 저수지 힐링 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은 저 한 번도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 신촌마을에서 오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이런 같습니다. 건 그들의 수건사항이 아닌 거예요. 힐링 공간이. 그런데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이 빼뽀저수지 개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 이것은 빼뽀저수지는 정치인들이 허황된 공약의 아주 대표적인 실상을 드러내는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개발이라는 그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내발적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이론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이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홍성 군수의 공약이기도 한데 예, 말씀하신 대로 실현 가능성이 좀 그렇게 크진 않은 거라서 예, 어렵죠. 어렵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뭐 개발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어떠신가요? 예, 그렇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바도 아닌 거니까. 예. 그리고 아까 개발돼 봐도 예. 이게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이냐. 이제 지역 주민에게 어떤 혜택도 예.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뭐 저 다른 논리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튼 제가 오랫동안 봐온 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늘 이런 홍동 한 바퀴 시간에 마지막으로 또 이런 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좀 반겨마을 신촌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시간 예고도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효항리. 예, 효항리. 예. 그 여기 저 금반산 이쪽 너머로 사국의 너머로 그 5개 리가 있는데 12개 행정리, 5개 법정리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달에 그 효항리로서 5개 리는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5개 리는 효항리를 끝으로. 예, 그리고 이제 고개를 넘어서 예. 이제 금평리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효항리를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